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작가입니다. 오늘은 이제 베스트셀러 되는 공식은 진짜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저는 이상민 작가이고 네이버에서 이상민 책쓰기 연구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상민 작가를 검색하면 제가 나오게 되죠. 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30대 청년 작가로 불리고 있고 그동안 저는 대한민국 30대 중에서 가장 많은 책을 집필 및 출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 베스트셀러 5위에 각각 2권의 책이 진입을 했고, 제가 쓴 책들의 대부분이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좋은 내용의 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힘으로 현재 이상민 책쓰기 연구소를 잠실에서 이끌고 있어요. 제 뒤에 보이는 데가 이 석촌호수입니다. 여기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석촌호수에서 우리 연구소까지 걸어서 한 5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오늘 제 이야기는 베스트셀러 공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이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뭐냐면은 그 시대 정신을 만족시키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대의 사람들이 많이 보는 책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동시대의 사람들이 공감과 지지를 많이 보내는 책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문화와 트렌드를 담고 있는 책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2019년 대한민국 땅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잘 읽어가는 것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스트셀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의 마음을 사실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책을 읽는 거죠. 책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뭘 봐라? 책을 쓴 어떤 서평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서평들을 읽어보면 또 인간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서평들도 아주 엉망으로 쓴 사람들도 많아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주 더럽게 쓴 사람들도 많아요. 아주 개떡같이 쓴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뭘 몰라. 경영에 대한 책을 썼는데 경영을 안 해본 대학생이 지 마음대로 써놨어. 그걸 서평이라고 읽고 있으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불확실하고 좀 부정확한 그런 서평들도 많이 있는 것은 좀 감안은 해야 됩니다. 그런 건 좀 감안을 해야 되고, 어쨌든 서평을 좀 읽어보면 어떤 인간의 어떤 마음들을 좀 이해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좀 보는 게 좋고 그렇다.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인간의 어떤 마음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충족시키는 책이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2019년 대한민국 땅의 트렌드와 문화를 반영한 책이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감안을 좀 해가지고 사실 책을 써야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이 한이 많은 사람들이단 말이죠. 한의 정서. 우리가 그 고등학교 때 뭘 공부합니까? 문학을 공부하죠. 문학을 보면 뭡니까? 문학은 대한민국의 문학은 대부분 뭐냐면은 한의 문학이고, 그리고 이별의 정환과 사별의 정환을 다룬 작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들이 많은 거죠. 이런 한들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책들은 위로를 많이 해주는 그런 책들이 사실 베스트셀러가 돼요. 위로를 많이 해주는 책들이 베스트셀러 됩니다. 그래서 위로를 많이 하고 그런 책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 그 베스트셀러들을 쭉 보면은 대부분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위로하고 치유하고 이런 책들이 사실 많습니다. 배짱으로 삽시다, 이시영 박사님.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리고 회민 스님의 책까지 위로하는 책들. 그러니까 이 소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좀 한국 정서 자체가 좀 위로하는 책들이 많습니다. 언어연호도 마찬가지고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도 마찬가지고 좀 그런 책들이죠. 그리고 지금 이 책을 보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대중들이기 때문에 대중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대중들의 마음을 도닥거려주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8년 상반기 종합 베스트셀러 1위 책이 뭡니까?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이죠. 그 책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갑질 사회에 대처하는 법이죠.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김수현 작가.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그 책은 어떤 책인가? 역시 갑질 사회에 좀 대응하는 책이죠. 을들을 위한 어떤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대중들의 그런 마음, 그런 어떤 상태, 그런 것들을 사실 고려한 것들이 사실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또 해봐야 되고, 그리고 역시 프로필이 사실 있으면 유리합니다. 하지만은 서울대를 나온 것이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서울대 출신들이 너무 많거든. 그리고 서울대 교수들이라고, 서울대학교의 교수도 사실은 숫자가 많은 거 아닙니까? 서울대학교 교수, 포항공대 교수, 카이스트 교수라고 전부 다 100만 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당연한 거거든. 안 되는 거거든.
서울대 교수가 되고 연세대 교수는 안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한양대 교수도 될 수 있는 것이거든. 그리고 경북대 교수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전문대 교수도 될 수 있는 거야. 맞잖아요.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또 아닌 면이 있어요. 그리고 프로필은 유리하지만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각도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사실은 많이 해봐야 돼요. 결국에는 핵심은 뭐냐면은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컨텐츠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대한민국 2019년도의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해가지고 책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게 돼야 되고, 그게 안 되면 또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썼을 때 이 사람들 다니니까 이 산만하네. 상당히 정신이 없네. 예. 뭐 까먹잖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책을 써야 돼.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베스트셀러를 만들기 위한 공식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대중독자들을 만족시켜야 되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 좀 불황이잖아요. 불황이기 때문에 사실 좀 실용적인 책을 쓰는 것이 가장 좀 안전합니다. 실용적인 책을 써주고 이런 것들이 좀 안전하죠. 그리고 자기 개발서의 경우에도 확실한 목적을 확실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돼요. 확실한 도움을. 그러지 않으면 책이 또 베스트셀러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스트셀러 만드는 공식은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적용하기는 쉬운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의 현실에 맞게끔 적용할 필요성이 있고요. 큰 틀에서 볼 때는 뭐냐면은 결국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것이고, 사람들한테 도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도 내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 처음 여러분들 책 쓰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처음부터 대박 터뜨리려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차근차근하게 올라가야지. 처음부터 대박이 되나? 첫 책을 썼는데 100만 부다. 이게 되나?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딨나, 대한민국. 있기는 있어요. 사실은 있기는 드물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공식은 결국엔 사람들 만족이거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이 대원칙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실 자기 개발서를 보고 어떤 책을 봤을 때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 인생에 적용하고 대입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 사람이 했던 걸 그대로 따라하면 안 돼. 정주영 회장이 했던 걸 그대로 따라하면 안 돼. 왜? 여러분들은 정주영이 아니잖아. 정주영이 처한 어떤 상황과 정주영의 어떤 능력과 그런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은 아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끔 변화시키고 해가지고 적용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삶이 달라지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원칙은 사람들 만족이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만족을 시킬까? 예를 들어서 영어 강사를 하고 있다. 그럼 영어책을 써야 될 거 아니야.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까? 내가 가르친 사람은 누군가? 어떤 걸 주는가? 이런 걸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지. 그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내가 마케팅 일을 하고 있다. 내가 광고 기획자로 일을 하고 있다. 그럼 어떤 책을 써야 될까? 이런 책을 써야 된다. 저런 책을 써야 된다. 이게 잡힌단 말이야. 이런 거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들 하면서 드라이버를 걸면서 가는 거지. 가다가 보면 터진다고. 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결국 성공하니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고, 자세한 이야기는 이상민 책쓰기 연구소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이상민 책쓰기 연구소에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매주 특강을 일요일마다 하고 있으니까 제 특강을 또 들으러 오십시오. 들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확신을 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고맙습니다.